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업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이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유진투자증권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증권사이죠. 그래서 사실 증권사이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투자자들이 HTS나 MTS 사용으로 주식 매매 수수료가 매출로 잡히고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 수수료 매출 상승 모멘텀도 함께 지켜봐야겠죠. 내년부터 주식 거래 시간이 늘어난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주식 거래 시간이 늘어나면서 매매 수수료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부분 함께 기사 보도록 할 텐데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진투자증권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유진투자증권 증권사이죠. 증권사로서 매매업 그리고 중개업, 자산운용 등등 사업을 하고 있죠. 사실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 중소증권사라서 시장에서 큰 관심이 없죠. 그런데 증권 테마 형성으로 증권사 대부분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른 대부분들의 증권사들도 마찬가지로 당연하게도 증권사들은 위탁 매매 형태인 HTS, MTS를 통해서 이용자들에게 수수료를 받으면서 그 수수료가 매출에 잡히고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HTS 그리고 MTS를 통한 이용자 수가 증가가 되어야 수수료 매출이 오를 것이고, 그리고 지수가 좋아지면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증가가 되어야겠죠. 이런 HTS나 MTS 이용자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이슈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뉴스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내년부터 주식거래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간이 늘어난다라고 한답니다. 올해 연말에 모의거래 시작 이후에 내년 1분기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현재는 KRX, 즉 한국거래소 체제 하에서 주식거래를 하고 있었었죠. 근데 국내 최초로 이 대체거래소라는 게 생겨났었는데요. 이 대체거래소는 한국거래소보다 더 낮은 수수료를 제공을 하겠다라고 한답니다. 사실 대체거래소 같은 경우 이미 금융선진국인 미국 그리고 영국, 물론 일본까지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는 우리 한국도 이 대체거래소가 생기면서 한국거래소의 독점체제 구조가 깨지게 되었고, 이제는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 간의 경쟁이 시작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투자자들은 저렴한 수수료나 유리한 매매체결 방식 등을 고려하면서 대체거래소 그리고 한국거래소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매매 체결 방식 같은 경우 대체거래소는 이 매도와 매수의 중간 가격인 중간가 호가를 도입을 한다라고 한답니다. 이 중간가 호가 같은 경우 매도 호가의 가장 낮은 가격과 매수 호가의 가장 높은 가격의 중간 가격에 해서 주문이 체결되도록 하는 방식이죠. 호가를 세분화시키면서 한국거래소와 차별점을 두겠다라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대체거래소를 통해서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종목 중 약 700여 종목을 오후 8시까지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퇴근 이후에도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 투자자들은 물론 시간이 부족해서 주식 투자를 못 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퇴근 이후에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분들이 신규 이용자가 될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주식 투자 이용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겠죠, 결국에는. 그렇다면 증권사들 모두 이 HTS나 MTS 이용자 수 증가와 주식 거래에 대한 수수료 매출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대체거래소 같은 경우 지금 향후에 장 마감 시간을 더욱더 확대를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이 새벽까지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건데요. 심지어 ETF와 토큰 증권 상장도 계획 중에 있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용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테고, 그리고 이때 증권사 주식 매매 수수료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죠.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체크해봐야 되는 이슈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투자자들은 이 대체거래소를 이용을 하려면은 어떤 것을 가입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것을 또 설치를 해야 하고 하는 귀찮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좀 얘기는 했었는지 이 대체거래소에서는 투자자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증권사의 HTS나 MTS를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별도의 추가적인 조치를 할 필요성이 없어졌죠.
그래서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들의 증권사들은 이용자들의 매매 수수료가 매출에 잡히고 있기 때문에 기존 이용자뿐만 아니라 신규 이용자 수가 늘어나게 된다면 내년부터 증권사들의 매출 상승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점이 단점이고 장점이고 정확하게 모른다는 점과 모의거래 이후에 나오게 될 문제점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 금융사이기 때문에 금융 테마 형성이 중요하죠. 그리고 호실적 기대감으로 모멘텀을 가지면서 주가 변동성을 나타냈었는데요. 최근에는 2월부터 기업 밸류업 정책 이슈로 좀 소폭 상승의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를 하면서 야당이 승리를 했었죠. 그래서 기업 밸류업 정책이 제동이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좀 지켜보면서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지지라인 같은 경우 제가 미리 선을 그어놨는데요. 오늘 금일 하락폭이 많이 크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오늘 속보로 뜨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을 했다라는 소식에 시장이 좀 많이 출렁거렸죠. 그런데 한간에서는 미리 이스라엘이 이란에게 공습 소식을 알렸었고 큰 이슈 없이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이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또 나왔어요. 그 이후에 원유값이 상승하던 것을 원유 다시 하락을 하면서 시장도 코스피와 코스닥도 지금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유진투자증권도 마찬가지로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좀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1분기에 양호한 실적 전망을 바탕으로 이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재차 상승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실적이 잘 안 나와서 이 지지라인 이탈 시에는 리스크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기업 밸류업 정책이 만약에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행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만약 기업 밸류업 정책이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금융, 즉 증권, 은행, 보험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다시금 상승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겠죠. 그러면서 추세 전환이 되는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차트를 좀 더 넓게 보자면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거의 박스권에 갇힌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상승시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랜 기간 거의 십몇 년 이상 기간 동안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면서 물량 소화가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거래 대금이 크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큰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함과 투자를 현명한 선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